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자료구조 강의 및 알고리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모델링 얘기를 하면서 UML 모델에서 자바 인터페이스를 유도했잖아요. 근데 유도를 할 때 다른 거는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1대1 매핑해서 진행을 했는데 T라는 게 있었는데 모델에 T, 뭔지 모르지만 어떤 데이터 타입? 이런 거를 오브젝트로 바꿔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 문제의 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T가 포함된 100을 만들 텐데요. 뭘 이용해서 만들 거냐면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문제의 T가 포함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뭐라고 하냐면요. 제네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제일 먼저 왜 저번에 모델링한 인터페이스로 모델링한 100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네릭스라는 걸 꼭 알아야 되는지, 걔를 제네릭스를 써야 되는 이유, 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의, 뭐 간단한 사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네릭스 형식의 100을 만드는데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식을 설명을 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레이 100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제네릭스의 사용 방법,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네릭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저번에 100의 UML 모델과 자바의 인터페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대부분 쉽게 변환이 가능했죠. 그냥 보면은 플러스면 퍼블릭, 인테저면은 정수형 인트, 메소드 이름 그대로 쓰고 이런 식으로 직관적이었는데 UML에 이 T라는 애들 있잖아요. 이 T라는 애들은 뭔지 몰라서 그냥 오브젝트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T라는 걸 오브젝트라고 사용을 하면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책 가방에는 우리가 책만 넣으려고 하고 있고 쇼핑백에는 마트에선 산 물건만 넣으려고 제한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제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책 가방에 마트에서 산 물건도 넣고 생선도 넣고 뭐 자동차도 넣을 수 있을걸요? 그 구현상으로서는. 안 되는데 그런 제약이 있는데 원래는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만 넣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지만 UML에서는 T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맥에 T라는 형식의 물건만 넣고 뺄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바 인터페이스, 자바에도 그 집어넣으려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강제할 수 있을까? 맥에 책가방에는 책만 넣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바에도 T라는 개념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T가 new entry T가 오브젝트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뭐 없을까? 자, 잠시 가방을 잊어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유리컵을 생각을 해보죠. 지금 유리컵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지금. 그러면 이 유리컵에 있는 걸 마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시는 건 뭘까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유리컵에 진짜 뭔가를 담기 전에는 우리가 뭘 마시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방이나 유리컵에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뭔가를 담아요. 가방에도 뭔가를 넣고 유리컵에도 뭘 또 담아요. 사실 이번 학기에 배우는 자료 구조라는 것이 대부분 뭔가 타입이 결정되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타입이 결정되지 않은 그런 자료들의 집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100이라고 하면 가방에 들어있는 무엇인가. 아니면 딕셔너리라고 하면 거긴 단어가 들어있을 것 같아. 그게 한국어일지 영어일지 어쨌거나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넣고 관리를 할 거죠. 그래서 뭔가를 담는다는 면에서 자료 구조나 컵이나 맥이나 다 같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막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유리컵만 가지고 유리컵에 포커스해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 유리컵에는 우유를 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과일 주스나 다른 음료수가 담길 수도 있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칙 보고 이게 투명하잖아요. 컵이. 그러니까 컵에 담겨있는 음료수의 색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컵에 음료수를 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컵에 있는 음료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컵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린 상상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자바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우유컵을 위한 클래스를 만들고 물컵에 대한 클래스도 만드는 등 각각의 자료 타입별로 컵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컵을 위한 클래스를 만들고 우유컵의 색깔을 확인해서 이건 흰색이고 우유를 마시고 우유를 붓는다. 이런 식의 클래스도 만들고 다시 이제 물컵을 만들어 가지고 물컵에 물 색깔을 확인을 하고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물을 붓는다. 이렇게 또 따로 구현을 하고 또 과일 주스 컵이라는 걸 만들어서 과일 주스를 색깔을 확인하고 뭐 이걸 다 계속 만들 수 있죠. 똑같은 되게 유사할 거예요. 우유컵이나 아니면 물컵이나 과일 주스 컵은 되게 유사할 텐데 그렇게 그냥 계속 반복해서 만드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면 쉬울 수도 있겠는데 하나 바꾸려면 또 다시 다른 애들 똑같이 바꿔야 되죠. 어쨌거나 이 경우 너무 유사한 클래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과 노력이 낭비됩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 프로그램 만들 때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과 노력을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낭비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번 시간에 만든 것처럼 모든 클래스를 담을 수 있도록 오브젝트를 담을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아무거나 담을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유사 코딩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맞는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컵에다가는 뭐 음료만 넣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뭔가 이상한 꾸정물을 넣고도 꾸정물 컵이 되면은 꾸정물 컵을 마신다. 꾸정물 컵을 붓는다. 꾸정물의 색깔을 확인한다.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집어넣게 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제네릭스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제네릭스는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 정의 내에서 실제 클래스 유형 대신에 플레이스 홀더를 작성할 수 있는 자바의 기능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플레이스 홀더라는 건 유리컵에 담길 음료수 컵을 얘기해요. 자바에서는 그러니까 이 안에 담기는 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네릭 데이터 타입,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이걸 담을 수 있는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제네릭이라고 부릅니다. 컵 자체, 얘를 담고 있는 애가 제네릭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할지 모르지만 t를 가지고 설명을 해, 모든 거를. 그리고 실제 얘가 담길 수 있는 건 베이스 타입이에요. 우유라든지 그 다음에 주스라든지 물 같은 거는 다 베이스 타입이에요. 베이스 타입이 나중에 t로 치환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파라미터 이 제네릭 타입, 데이터 타입, 제네릭 타입, 타입 파라미터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얘네들은 보통 대문자 알파벳, 한 글자의 대문자 알파벳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할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t의 색깔을 확인하고 t를 마시고 t를 붓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바 자체를 제네릭 타입의 자바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그냥 t만 가지고 다 설명하죠. 마시고 색깔 확인하고 붓고 이런 걸 하겠다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무엇이 담길 것을 베이스 타입이라고 했는데 그 베이스 타입은 오브젝트가 초기화될 때 생성될 때 그때 결정을 합니다. 제가 다 담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약간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이 t라는 거는 뭐만 될 수 있냐면은 클래스만 가능해요. 즉 프리미티브 타입 있잖아요. 인트나 더블이나 캐릭터 이런 건 안 되고
그 클래스만 가능한데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자바에서는 모든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레퍼 클래스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레퍼 클래스. 이 레퍼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인트 같은 경우는 대문자 클래스니까 대문자로 시작하겠죠. 인테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주어져 있거든요. 뭐 더블 같은 경우 딱 보면 얘가 뭐의 레퍼 클래스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쉽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즉 컵에 우유를 부으면 우유컵이 되듯이 제네릭스를 초기화하면 모든 작업들이 T 대신 그것의 베이스 타입으로 바뀝니다. 즉 음료 T의 색을 판단한다는 문장은 뭘로 바뀌냐면 우유의 색을 확인한다가 되고요. 이제 초기화 된다면 이제 저희가 구현할 필요 없이 알아서 자바가 런타임으로 해주는 거예요. 음료 T를 마신다는 우유를 마신다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T를 붓는다는 우유를 붓는다로 바뀌어요. 즉 초기화를 통해서 베이스 타입이 결정되면 그 인스턴스 타입은 그 베이스 타입으로 픽스가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유를 담았는데 물을 마신다. 뭐 이런 식의 구현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제네릭스가 자바에서는 어떻게 구현될까요? 먼저 클래스나 인터페이스가 제네릭 클래스로 구현되어 있다. 뭐 제네릭 인터페이스로 구현되어 있다는 것은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헤더에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 타입을 타입 파라미터를 적는데 그거는 이제 꺽쇠 앵글 브래킷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타입 파라미터 이름이라든지 개수를 정의를 하는데요. 즉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클래스를 만들 때 맨 앞에 뭐 퍼블릭 클래스 이름 적고 그다음에 중괄하고 쭉 구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름하고 이 구현 사이에 T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여기 제가 계속 T를 쓰는데 굳이 T를 쓸 필요는 없어요. 타입 파라미터 이름 또는 식별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불리는 얘는 저는 T로 선호하지만 T가 아니고 그냥 대부분 알파벳 한 글자를 쓰는데 사실 뭐 다른 걸 쓰셔도 돼요. 소문자를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대문자 한 글자가 아니라 다른 걸 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봤을 때 얘가 타입 파라미터인가 아니면 다른 변수인가 클래스 이름인가 막 혼란을 겪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얘는 코드의 어느 부분을 봐도 타입 파라미터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대문자 알파벳 한 글자짜리 대문자 알파벳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실제 베이스 타입은 언제 정의하냐면 선언할 때 변수 선언할 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초기화할 때 뭐 보통 클래스 이름 적고 변수 이름 적고 new 클래스 네임 이렇게 적는데요. 대신 여기다가는 이제 제네릭 같은 경우는 꺽쇠다가 베이스 타입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new하고 클래스 타입 적고 꺽쇠하고 베이스 타입을 적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양쪽에 적는 거는 자바 7에서의 형식이고요. 자바 7에서는 이거 적는 것도 귀찮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 타입 여기 원래 베이스 타입이 들어갔었잖아요. 베이스 타입을 적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화하는 쪽 new하고 클래스 이름 적고 그 앵글 브래킷 적는 것까지는 필수인데 그 안에 다시 베이스 타입을 적는 거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만들었던 맥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제네릭스로 바꿀까요? 먼저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오른쪽에는 그 앵글 브래킷 안에 그 꺽쇠 안에다가 타입 파라미터 T를 넣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오브젝트만 찾으면 돼요. 여기 오브젝트가 있으니까 오브젝트를 T로 바꾸고 이 오브젝트도 T로 바꾸고 여기 오브젝트도 T로 바꾸고 또 오브젝트 어디나 여기 있는 오브젝트도 T로 바꾸고 오브젝트의 배열은 T의 별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T는 이 타입 파라미터는요. 얘처럼 리턴 타입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매개 변수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메소드 내에서 로컬 베리어블의 타입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